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둘리가 아닌 길동 아저씨가 불쌍하다고 느껴지면 어른이 된 거란 말이 있는데요. 예전에 지하철에서 물건 파는 분들 보면 그분들 말에 홀려서 듣기만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분들 보면 정말 열심히 사시는구나,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른이 된 거죠. 기아가 영업직에 대한 비전 제시와 동기부여를 위해 영업이사 직급을 신설하고 영업이사 2명을 임명했습니다. 첫 영업이사는 영업부장 출신들인데요. 영업직을 대상으로 사내 강사로도 활동하고 임직원들에게 영업 현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강의도 할 예정입니다. 숫자로 따지면 영업사원이 훨씬 많을 겁니다. 하지만 사내에서의 위치나 대우는 다른 직에 비해 못한 경우가 많죠. 사실 영업사원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 역시 이렇죠. 열심히 사는 분들 인정받고 또 많은 기회가 주어지는 그런 조직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2월 17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사람을 바꾸는 경제 이야기, 세상을 바꾸는 경제 뉴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과 김택진 NC소프트 대표이사가 서울상공회의소 부회장단에 합류합니다. IT기업 창업자가 서울상위 부회장단에 이름을 올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게 좀 의미가 있습니다. CEO 스코어 박주근 대표 전화로 만나볼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대한상이라는 단체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여러 경제인 단체가 있는데 네. 전경련 있죠? 경총 있죠? 대한상이는 네. 어떤 곳입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경제 4단체라 그러기도 하고 경제 5단체라 일반적으로 경제 5단체라 그러죠. 일단 대한상공회의소가 있고요. 대한상의, 한국무역협회, 전경련, 이제 한국경제총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이렇게 해서 5단체가 됩니다. 네. 그중에 이제 대한상이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이 5단체 중에서 역사가 가장 오래됐어요. 고종 때 만들어졌습니다. 고종 때요? 네, 1884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네요. 네, 가장 긴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네. 이게 원래는 각 지역마다 상의가 있습니다. 경기 상의, 대구 상의, 부산 상의가 있는데 서울 상의가 있고 이번에 최태원 회장이 추대가 된 건 사실은 서울 상의 회장입니다. 네네. 일반적으로 서울 상의 회장이 이제 전통적으로 대한상의 회장을 맡는다 돼서 대한상의 회장으로 부르는데 하는 일은 가장 큰 역할은 역시 이익 보호입니다. 예, 기업인들, 경제인들 간의 경제적 활동으로서 만들어지는 이익을 보호하려고 만들어진 기관이고, 네. 대한상공회의소는 산업의 발전을 통한 이익, 이걸 주로 대변을 하고, 무역협회는 무역과 수출, 경제총연합회는 노사 간의 조정, 사용자 대변이죠. 그리고 전경련은 말 그대로 대기업을 대변하는, 이렇게 되는데, 아시듯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면서 전경련이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랬죠. 그러면서 전경련이 사실은 이 5단체의 원래 수장 역할을 했었는데 그 수장 역할을 상실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주요 4대 그룹, 삼성, 현대차, LG, SK 이 4대 그룹 수장들이 다 전경련에서 따져버립니다. 네. 그러면서 이번 정부 들어서 이 대한상의가 사실은 이 기업, 재계의 어떤 맏형 대표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그랬군요. 네. 그런 이야기가 있었네요. 네. 4대 그룹의 회장이 처음으로 이번에 대한상의의 회장으로 단독 추대된 것도 그런 배경이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전경련이 원래 하던 전통 역할을 상실함으로 인해서 이제 대한상의가 그 역할을 대신 하고 있었죠. 네. 박용만 회장께서 하셨는데 이번에 이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단독 추대된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큰 의미는 역시 4대 그룹의 총수가 대한상의를 회장을 한다는 것은 재계의 대표 역할을 대한상의가 한다. 이런 의미가 이제 방침이 지키는 부분이고 또 SK그룹 측면에서는
그 최태원 회장의 부친이시죠. 그 최종현 SK그룹 회장이 정경련 회장을 역임한 바가 있습니다. 93년에서 98년까지 하셨는데, 그 부친은 정경련 회장, 그 이제 자녀분 최태원 회장은 상임 회장을 함으로써 대한민국 대표 단체의 수장을 대를 이어서 하는 의미가 있고, 또 이제 최태원 회장의 또 의미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최근에 그 이건 회장이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4대 그룹이 공교롭게도 다 세대 교체를 했습니다. 네네. 네, 그 중에 최태원 회장이 나이도 많고 마팅 역할을 해왔죠. 이제 북한 평양 방문할 때도 그랬고, 네. 그리고 최태원 회장이 나서서 4대 그룹 총수를 모으기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최태원 회장이 제한 상임 회장까지 맡으면 재계의 완전한 수장 역할을 할 것 아니냐, 대변할 수 있지 않겠느냐, 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아까 전에 재계의 대표 역할, 경제적 활동과 이익 대변을 하는 곳이 대한상이라고 했고, 뭐 당연한 활동이지만 최태원 회장이 이번에 대한상이 회장이 되는 건 조금 다른 방향성을 갖고 있다라는 느낌도 들어요. 최태원 회장이 요즘에 좀 변했다, 이런 이야기들과 활동들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재계 쪽에 우려가 몇 가지가 있어요. 네.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최태원 회장이 굉장히 친정부, 현재 정부의 경제정책에 굉장히 코드를 너무 맞추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사회적 가치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말하는 ESG 경영의 어떤 선두주자로서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도, 현 정부의 어떤 경제정책과 굉장히 이제 결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재계에서 우려는 이렇게 중요한 자리고 4대 그룹 총수 중에 한 분이 가시는데 과연 재계의 목소리를 다 대변할 수 있을까라는 것도 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개인적인 또 여러 가지 성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약간 커버하기 위해서 나서는 거 아니냐라는 설도 이제 있긴 합니다. 뭐 재계 입장을 반영 못하면 어떡하냐라는 우려도 있지만 또 반면에 4대 그룹 회장이 대한상의에 왔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대기업의 중심이 되는 정책들과 이익 대변만 하면 어떡하냐라는 우려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대한상의는 네, 대기업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대한상의는 사실은 정경련이 대기업의 이제 어떤 대표 역할을 해줬고요. 네. 대한상의는 말 그대로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상회의, 그러니까 상업 활동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대표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대한상의는 대기업이나 재계의 어떤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도 있지만, 네. 전체 산업에 대한 목소리를 대변해야 되는 역할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초대에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이번에 김범수 의장과 김택진 의장을 부회장단으로 아마 초대한 것이 아닐까. 그리고 좀 세대 교체, 혁신 이런 의미가 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김택진 NC소프트 대표와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회장을 지금 부회장단에 합류시킨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전통적으로 대기업 경영자들이 주로 활동했던 서울상의 부회장단에 이 IT 기업 창업자가 이름을 올린 건 처음이고 또 그만큼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부회장단 면면을 보면 그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권영수 LG 부회장, 네. 공영훈 현대자동차 사장, 현정원 현대그룹 회장, 세경부의 회장, 이런 분들이거든요. 네. 이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대기업을 대표하는, 전통산업을 대표하는 이런 분들이죠. 이번에 이제 합류하게 되는 두 분은 일단 젊습니다. 네, 젊고,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은택 이코노미가 성장하면서 특히 IT 기업들에 대한 어떤 굉장한 역할을 또 대변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저는 그런 부분보다도 이 두 분이 합류함으로 인해서 대한상의가 굉장히 젊어질 수 있는 이미지 변신도 가능하고요. 그렇겠죠. 그리고 또 혁신이라는 아이콘을 좀 가져올 수 있고, 또 최근에 스타트업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급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들 기업을 대변하는 역할은 현재 없거든요. 기껏해야 벤처기업 협회, 스타트업 협회인데 굉장히 목소리가 작습니다. 네. 네, 그런 쪽의 산업군들의 육성과 발굴을 위해서 또 대변할 수 있는
또 채널이 열린 거 아니냐 이런 의미도 담겨 있을 거라 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네이버, 카카오 같은 1세대 IT 세대가 창업한 인터넷 기업들은 주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아까 말씀하신 무슨 벤처 관련된 협의회 이런 데서만 활동했는데 네. 뭐 고종 때부터 시작된 아주 대표적인 대한상의 부회장으로 이름을 올렸다는 건 IT 기업이 한국 재계를 대표하는 규모가 됐다라는 의미도 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한국의 어떤 큰 산업 최근에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성장하고 있는 한국의 산업군이 IT,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IT 중심 게임 쪽군이고 또 하나가 이제 바이오까지 이제 성장을 하고 있죠. 이런 쪽의 산업들의 대변자 역할을 현재 굉장히 미약하다 보니 이제 대한상을 끌어들임으로 해서 그 역할을 할 수 있고 이제 문제는 이 전통을 강조하는 대한상이 역사 오래됐다 보니까 상의가 이런 새로운 뉴 인더스트리, 새로운 산업군에 대한 목소리를 얼만큼 대변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지켜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태원 회장이 ESG 경영에 굉장히 관심 갖고 활동하고 있다는 건 우리 모두 알고 있고 또 이번에 김택진, 김범수 회장을 임명한 것도 ESG 경영을 좀 강화하기 위해 이 ESG 경영의 개념을 대기업으로 좀 퍼뜨리기 위한 거 아니겠느냐 이런 것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좀 있으면 전 상임 대한상의 회장이 되는 박용만 회장이 최태원 회장을 단독 추대하면서 한 말이 있죠. 그러니까 ESG를 좀 꺼내면서 사회적 가치 이런 네. 쪽에 주로 화두를 가지고 있는 최태원 회장이 적임자다 이런 말을 하면서 맞습니다. 이제 총대를 넘겨주셨는데 이제 김택진 대표와 그 김범수 의장이 참여했다고 해서 꼭 ESG가 강화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두 분의 역할은 그 참신성과 혁신성, 세대 교체의 의미에 더 방점이 찍히는 것 같고요. ESG의 경영 트렌드는 현재의 어떤 재벌 중심의 어떤 경제 구조, 뭐 좀 태세적인 지배 구조 네. 이런 쪽에서 기업의 사회적 참여, 사회적 역할, 지배 구조의 투명화, 친환경적인 어떤 정책 이런 쪽으로의 이미지 변신의 방침을 봐야 돼서 저는 이 두 분이 참여하는 것이 ESG의 강화 측면에서 포석을 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혁신과 세대 교체의 상징이지 ESG를 강화하겠다라는 그런 사인은 아니다. 네. 그렇게 읽으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 ESG라는 거 저희도 생생경제에서 좀 여러 차례 다뤘지만 네. 사실은 지배구조나 재벌기업과 같은 실질적인 구조개혁이 아니라 그냥 회사나 CEO의 이미지 쇄신에 그치는 구호가 아닐까라는 한계도 보여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뭐 미국 하버드나 여러 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ESG의 한계성을 여러 부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오는 ESG 등급이라는 것은 대부분 기업 자신들이 오픈한 여러 이제 데이터나 지수를 가지고 등급을 매기는데 네. 그것이 회사에게 이미지용 아니냐. 실제적인 그 회사의 지속 가능 경영과 수익성과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퀘스천을 많이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ESG가 어떤 지금 현재도 그 이미지나 구호로만 그칠 게 아니라 그 서브스텐셜 즉 실질적으로 ESG 경영을 하는 것에 대해서 네. 어떻게 제도하고 감시하고 제도화할 거냐에 대한 논의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현재 여러 이제 참 다행스러운 건 그나마 기관 투자자나 여러 기관 투자자들이 실질적으로 보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네. 조금 변화는 예상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카카오 김범수 의장 이야기 좀 해보죠. 사실 네. 카카오 김범수 의장의 행보가 연일 주목을 받고 있어요. 네. 가장 최근의 뉴스로는 5조 원 재산 기부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 뭐 이게 구체적 방향이 나왔습니까? 저도 이제 이 발표 있던 날에 여러 곳에서 인터뷰를 하긴 했는데, 네. 저도 지적한 것이, 빌 게이츠나 재단처럼 구체적 방향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좀 지적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마 지금 카카오 내부에서, 그런 환원 계획을 논의하기 시작했다는 뉴스는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어떻게 그러면 진행될 것인가를 좀 이렇게 점쳐볼 수 있는 몇 가지 대목은 있어요. 우선 김 의장이 과거 대학 입시하고 스타트업 육성 등의 사회 문제에 관해서 개인적 견해를 굉장히 많이 밝혔어요. 그래서 교육과 창업 쪽에 어떤 이런 것을 쓸지 않을까라는 추측이 되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그 카카오톡 프로필 메시지가 지금 눈에 띄는데 김범수 의장의 네. 이 뭐라고 돼 있냐면은 이분의 메시지에 무엇이 성공인가란 그 미국의 철학자인 랄프 월드 에머슨의 시를 좀 인용을 하셨어요. 이 시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더 나은 세상이라는 이 시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범수 의장은 이런 쪽으로 조금 뭔가 이 약속한 기부 금액을 쓰는 뭔가 재단이라든지 시스템을 만들지 않을까라는 거 예상되지만 또 카카오라는 회사답게 좀 혁신적인 또 지원 제도도 나올 것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양극화가 심화됐기 때문에 코로나로 수혜를 좀 입은 기업들이 뭐 세금의 형태든 아니면 좀 기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대안으로 많이 나왔거든요. 네네. 아마 거기에 대한 응답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김범수 의장도 지금 최근 사회가 너무 문제가 많아지고 그래서 그 사회에 더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법을 좀 찾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기부 의사를 밝혔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사실 카카오 기업이 코로나19에도 수혜 기업 아니겠습니까? 많은 수혜를 입었죠. 네. 물론 그것이 본의 아니게 수혜를 입은 것이죠. 시대에 네. 따라서. 그렇지만 어쨌든 이 회사 기업을 이끌고 있는 의장이 이런 그 생각을 하고 또 실천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ESG의 실질적인 ESG가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김범수, 김택진, 이 세대, 새로운 세대의 기업인입니다. 이 기업인이 대한상의 부회장으로 들어갔다는 소식 오늘 박주근 대표와 좀 분석해 보고 있는데 전경련 이야기도 좀 할게요. 전경련이 네. 이번 달에 정기총회 열고 차기 회장 추대할 예정인데 허창수 GS그룹 명예회장이 10년간 회장직 맡았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연임 회수 제한이 없죠, 여기는? 연임은 사실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딜레마에 빠진 거죠. 연임을 하지 않고 싶을 건데, 실제적으로 그 길을 이을 분이 없다. 이게 이제 아마 딜레마일 것 같습니다. 아까 초반에 이야기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때 정경련이 굉장히 이제 어떤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네. 그 역할을 상실하면서 사대구리 총수가 사대구리 다 빠진 상태에서 유명무실하게 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이고요. 너무 노후화됐습니다. 이 조직이 너무 노후화돼서 자기 회장이 이제 하나그룹 김성현 회장이 거론되고는 있지만 이건 쉽지 않을 거라 봅니다. 만약 고사한다면 이제 그 GS그룹 부창수 회장이 한 번 더 연임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눈쳐봅니다. 그러면 대표님이 좀 조언을 해주세요. 전경련이 지금 이런 어려움들을 좀 수습하고 네. 새롭게 다시 태어나려면 뭘 해야 됩니까? 저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박근혜 최순실 사건 때 청문회 때 돌아가신 구본무 회장이 나오셔서 네. 전경련 역할에 대해서 한마디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뭐라 그러셨냐면 헤리티지 재단 같이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 헤리티지 재단이 뭐냐면 전경련은 대기업의 어떤 방어 역할을 하는데 한국경영연구소가 있죠. 예. 그 대한상위 경총 이런 재계 단체를 합쳐가지고 헤리티지 재단 같은 연구하면서 어떤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좀 묶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걸 만드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저는 좀 얘기를 해봅니다. 왜냐하면 최태원 회장이 대한상위 회장을 맡으면 아까 부친 조정희 회장께서 정희 회장을 맡으신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럴 때에 이 좀 경제단체를 아우르는 헤리티지 재단 같은 걸 만들어서 이 정부와 사회에 좋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도 좀 새로운 혁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CEO스코 박주근 대표와 함께 인터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